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력으로 1월 1일, 양력으로 2월 10일 전일책입니다.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최근 우리 신문에도 실렸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은 그리스의 부활에 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올해 정말 복을 좀 많이 받자,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를 공부를 좀 할까 합니다. 지난 1월 초 그리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는 다보스 포럼에서 친시장 정책에 대해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래서 화제가 됐습니다. 과거 4년 전에 이 다보스 포럼에서 에마뉘엘 마크롱이 프랑스가 돌아왔다, 이래서 엄청난 화제를 불렀죠. 이번에는 바로 그리스가 그런 화제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각국의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가장 탁월한 성과를 냈던 올해의 국가로 그리스를 선정했습니다. 그런 물가 상승률, 그리고 인플레이션 확산 수준, GDP 성장률, 고용 증가율, 주식 수익률 등 5개 경제지표를 종합한 결과입니다. 이코노미스트가 내린 결론은 두 문장으로 압축됩니다. 10년 전 국가 처음으로 조롱거리가 됐던 그리스가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통해 세계 경제 성적 1위 국가로 올랐었다. 그리스의 중도 우파 정부가 강력한 경제계획을 단행하고도 재집권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다. 2019년 7월 집권한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가 이끄는 신민주주의당은 지난해 5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집권 2기가 진행 중입니다. 우파 정책을 펴고도 과거와 달리 다시 재집권이 가능하다, 이걸 확인한 겁니다. 당시 신민당은 41%를 득표하며 알렉시스 치프리스 전 총리가 이끄는 급진 좌파 연합을 2배 이상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급진 좌파 연합은 불과 20%밖에 득표하지 못했습니다. 제1당과 2당 격차는 1974년 그리스 민주화 이후 가장 컸습니다. 좌파 정당을 향한 그리스 국민의 반감은 왜 이처럼 커졌을까요? 9년 전인 2015년 7월 포퓰리즘 광풍이 덮친 그리스 아테네는 온통 붉은 공산당 깃발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는 좌파 천국이었습니다. 긴축 거부, 복지 확대, 이런 달콤한 공약을 앞세운 좌파 총리 치프리스는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는 앞서 이후로부터 2차례, 그리고 2010년과 2012년 구제금융으로 2,400억 유로를 받았지만 또다시 추가 자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의 요구를 EU를 주도하던 독일 총리 메르켈 수상이 계속 차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EU와 국제통화기금 IMF는 그리스 정부에 고강도 재정 긴축안을 제시했습니다. 곳간이 텅 빈 그리스 정부는 그 긴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며 자신을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의 희생양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총리였던 치프라스가 한 말입니다. 그리스 국민을 탄압하는 EU 엘리트 채권단을 지옥으로 보내겠다. 그러던 그리스가 살아났습니다. 지금 아테네 도심에서 동쪽으로 33km 떨어진 스파르타 비즈니스 파크에서는 요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MS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기업이 그리스 최초의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MS는 2025년까지 10억 유로,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조 4,500억 원을 투자합니다. MS의 공식 발언이 이렇습니다. 낙관주의와 투명성, 민주주의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국가의 결정을 지지한다. 아테네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테살로니키에서는 세계 최대 제약사인 화이자가 6억 5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9,500억 원을 투입해서 디지털 혁신 연구단지를 설립했습니다. 테살로니키는 엘버트 불라 화이자 그룹 회장의 고향입니다. 불라 회장이 2021년 10월 준공식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EU 회복기금을 혁신과 수출, 경제 성장에 투입하는 현 정부의 개혁 정책을 지지한다.
이코노미스트는 MS, 화이자 같은 유명 기업의 꾸준한 투자 흐름은 그리스가 더 이상 유럽에서 가장 병든 나라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썼습니다. 아마존, 베링거 인겔하임, 그리고 폴크스바겐, 시스코, JP모건, 메타 등도 그리스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2022년 그리스의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액은 전년 대비 48% 증가한 79억 2,800만 유로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투자 열기는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스의 지난 1년간 주식 수익률은 무려 43.8%에 달합니다. 엄청난 상승입니다. 요즘 그리스에는 건설 붐도 일고 있습니다. 옛 아테네 국제공항 부지에서는 그리스 민간 투자 사상 최대 규모인 82억 달러를 투입한 엘리니콘이라는 개발 사업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의 행운은 코로나 사태 종식입니다. 그리스에는 지난해 관광객 1,000만 명이 찾아오면서 210억 유로, 우리 돈으로 30조 5천억 원 상당 경제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2022년 기준 그리스의 GDP의 18.5%를 차지하는 관광업이 다시 뜬 것입니다. 비등이 국가 경제에도 이제 빛이 들고 있는 셈이라고 언론은 쓰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던 그리스는 10년 전 유로존을 무너뜨릴 뻔했지만 이제는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가 됐다. EU 집행위원회는 장인 그리스의 경제 성장률이 유로존 평균치의 배 이상인 2.4%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 경제가 이렇게 살아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의 모든 언론이 한 가지 정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포퓰리즘과의 단절입니다. 언론의 표현입니다. 그리스 경제가 국제 신뢰를 되찾는 긴 여정에는 중독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끊어낸 국민의 각성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무조건 한 달 6급 휴가를 가던 그런 휴가 천국인 그리스가 이제 그런 나태함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남미 아르헨티나 후안 페론이 1945년에 외쳤던 말,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주겠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당장 내가 여러분들에게 해주겠다. 그런 말을 똑같이 하던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총리는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1981년 당시 선심성 복지정책을 남발하며 빚더미에 오른 그리스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심각한 경제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자 어김없이 2015년에는 급진 좌파 정권이 들었습니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한 국가의 경제가 무너졌을 때 어김없이 좌파가 등장합니다. 그리스에 등장한 급진 좌파 세력은 그리스의 유로존 탈출을 의미하는 그렉시트를 무기로 채권단을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국민의 삶은 더 궁핍해졌습니다. 결국 경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그리스인들은 2019년 마침내 친시장 정책을 표방한 우파 정권을 선택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 가까이 흐른 작년 11월 미츠타키스 총리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확신에 찬 의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는 더 이상 유럽의 검은 양이 아니다. 미츠타키스는 검은 양 그리스는 이제 유로존에서 가장 안정적인 경제로 거듭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와 독일 관계의 갈등 서사를 바꾸는 것, 긴장과 편견, 의심의 시대를 뒤로하고 낙관적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과거와 같은 그리고 우리보다 잘 사는 다른 나라를 어렵게 하는 그런 병자가 아니다. 이걸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메르켈 때부터 구제금융 협상으로 거칠게 충돌해 온 두 나라의 관계가 이제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미츠타키스 총리는
황소의 뿔이라는 말을 아주 즐겨 쓴다고 합니다. 황소의 뿔을 잡고 간다. 위기 돌파를 위해 강력한 친기업 어젠다를 용기와 결단력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정치적인 레토릭입니다. 황소의 뿔. 미츠타키스 정부 초대 개발부 장관을 지낸 아두니스 게오르기아디스가 한 표현을 이렇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우리도 두고두고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이렇습니다. 우리는 바퀴를 재발명하기보다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 모범 사례를 따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살펴보면 우리보다 먼저 3만 불을 거쳐간 인구 5천만이 넘는 나라,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 나라가 했던 수많은 정책 중에서 성공한 정책을 받아들이고 실패한 정책을 포기하면 됩니다. 그 쉬운 일을 우리 정치인들은 왜 하지 못하는 걸까요? 시장 원리에 충실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책 방향에 맞춰 미츠타키스 총리는 법인 세율을 28%에서 24%로 그리고 배당 소득세는 10%에서 5%로 인하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감세가 부자 감세 이런 식으로 공격이 대상이 되지 않은 겁니다. 공기업 민영화, 관료주의 타파, 부패 방지를 위한 국가 투명성 기구 설립 등 투자 환경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정비했습니다. 무상의료 혜택을 폐지하고 연금 제도도 과감하게 수술했습니다. 자, 그러자 미국 신용평가사 스탠더드&푸어스는 지난해 10월 그리스의 신용 등급을 BB 플러스에서 BBB-로 한 단계 올려 13년 만에 투자 적격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잇따른 복지혜택 축소로 민심이 돌아설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미츠타키스 총리는 지난해 총선에서 거의 야당을 2배 이상으로 압승을 거두며 재집권을 한 것입니다. 치프라스 전 총리가 이끄는 급진 좌파 연합은 최저임금 적각 인상 그리고 주 35시간 근로제 연금 인상 공약으로 정권 탈환을 노렸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국민은 2번 속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설날입니다. 설날 저는 그리스의 예를 들어서 우리 앞길을 선택하는데 이제 좀 현명한 선택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츠타키스 총리는 지난 1월 18일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서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 편집장과 대담을 가졌습니다. 포린 폴리시 편집장이 재집권에 성공한 중도 우파 지도자로서 포퓰리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그가 한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왜 또 이겼을까요? 쉽고 뚜렷한 해결책이라며 제시하는 방안은 대개 실행에 옮길 수 없는 공약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실행에 옮길 수 없는 것, 아니 실행을 해서 안 되는 공약들, 그런 공약들을 우리는 멀리해야만 합니다. 그 말 뒤에 미츠타키스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이행했고 경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결국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경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전원책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